세계 헌터 랭킹 1위인 김준우. 그런 그를 취재하기 위해 온 많은 기자들. 준우는 무게를 잡으며 토벌에만 집중하고 싶다는데 괜시리 시민들을 들먹이며 이미지 메이킹을 해줍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는 던전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청소팀 폭행 사건에 대해 말을 꺼내는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 그 얘기를 꺼낸 이는 단 한 명뿐이었죠.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이야기에 놀라는 준우. 누군지는 몰라도 자신을 적대시하는 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자들은 수군대기 시작하고 불쾌한 루머라면서 발을 떼는 준우. 대한민국 이능차원관리협회. 협회에서는 이능의 힘을 가진 이들을 모아 4개의 팀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인 토벌을 맡는 게 작전팀, 소위 말해 헌터였습니다. 그리고 헌터 최정예인 작전 1팀의 리더인 준우. 하지만 한 사람의 폭로로 인해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폭로한 사람은 바로 사건의 인물인 박근태의 아들. 준우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팀원은 왜 그랬던 거냐고 묻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충돌한 적 없지 않았냐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 협회 도착하면 박근태를 불러오라고 하는 준우입니다. 그때 반대편 차선의 트럭이 준우의 차 쪽으로 난입하고 사고가 나기 일부 직전인 상황. 준우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스킬을 사용하는데 스킬로 간신히 죽음의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나가보는데 땅에서 솟구치는 이상한 장치들. 대이능용 포박장치가 준우의 몸을 속박하고 사고가 날 뻔한 트럭은 다시 준우를 향해 달려오는데 그렇게 속박당한 채 양쪽으로 자동차와 부딪히는 준우. 곧이어 엄청난 폭발이 현장을 덮치는데요. SSS급 헌터인 준우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준우를 노리는 무장한 복면인들. 준우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무릎 꿇은 준우의 머리를 겨누는 토벌용 이능운용 총기 타이탄. 그렇게 준우는 머리에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준우의 시체가 다리 밑 바다로 떨어지고 준우의 시스템 창에서는 히든 스킬 업보가 발현하는데 그렇게 1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준우입니다. 전생의 업보에 따라 직업은 청소부가 되어버렸죠. 10년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준우. 뭔가 이상해진 전생의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깨어나는데 시스템 창을 보고 자신이 회귀한 것을 깨닫고 해제 조건은 5년 안에 국제이능협회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는 것. 말도 안 되는 해제 조건이었죠. 실질적으로 전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리였습니다. 업보 따위 무시해보려고 하는 준우. 하지만 전생에 자신의 스킬들은 죄다 잠겨있고 진짜 청소부 일이라도 해야 하냐고 낙담하는 준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자들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민간 길드인지 협회 인물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받아보자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출근하지 않은 준우에게 전화를 해본 것이었죠. 박근태 팀장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준우. 전생에서 들었던 이름을 듣고는 출근한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전생에 자신을 죽인 게 박근태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준우. 전생 시절 박근태는 준우를 찾아오고 당시에도 청소팀 팀장이던 박근태인데요. 청소팀 인원 감축을 요청한 준우에게 철회해달라고 합니다. 청소팀이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던 준우. 근태에게 도마뱀이 위험할 때 꼬리를 자르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서 그래야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헌터와 청소팀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근태는 냅다 무릎을 꿇는데요.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냉혈한 준우. 청소팀은 기생충이라면서 모욕하고 그런 근태를 힘으로 밀쳐냈던 것입니다. 한편 버스를 타고 근무지로 도착한 준우. 준우를 보며 반가워하는 근태인데 성실해 보였다면서 팀원들 앞에서 준우 편을 들어줍니다. 시간이 4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팀원들이네요. 한편 대한민국 이능차원관리협회, 속칭 협회에는 4개의 팀이 존재했는데 던전 출몰 현황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지휘통제팀, 무기와 아이템을 제작 및 지원하는 헌터 지원팀, 실질적으로 던전에서 몬스터를 토벌하는 헌터로 이루어진 작전 수행팀, 그리고 준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몰랐던 던전 청소팀이죠. 던전으로 들어온 준우가 갑자기 혼자 경로를 바꾸는데 혼자 다니면 큰일 난다면서 막아서는 근태. 보스방은 이쪽이라고 준우가 손짓하는데요. 통제팀에서 준 지도를 보여주며 시비를 거는 상혁. 하지만 지도가 잘못됐다면서 쿨하게 넘기는 준우입니다. 그런 준우에게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묻는데 사실 이 던전은 준우가 토벌했던 던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을 리가 없었기에 그냥 사람들의 뒤를 따르기로 합니다. 한편 아까 말한 45분이 무엇인지 묻는 준우. 던전은 토벌 직후 2시간 정도 이내에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라는데 어차피 사라질 던전을 왜 청소하냐고 묻는 준우. 사실 던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휴식기를 가지는 거고 몬스터 사체에서 나오는 가스는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라며 헌터들이 토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네요. 이런저런 말을 하며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보스방 바로 앞으로 도착하는데 문을 열어보자 준우 말대로 보스방이 아니었고 리미트까지는 22분이 남은 상황. 빠르게 보스방으로 가자는데 그 말을 듣고는 갇히면 어쩌냐고 성을 내는 준우. 그런 준우만을 남겨두고 보스방으로 향하는 팀원들입니다. 던전에서 무시당한 준우는 부들부들대고 잘 들으라면서 소리를 치는데 보스방까지 최단 루트로 뛰어갈 거라며 앞장을 서는데요. 그렇게 뛰어서 5분 만에 보스방에 도착한 팀원들. 시간 없다면서 바로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혁의 앞을 막아서는 준우. 죽은 줄 알았던 보스몬스터가 갑자기 일어선 것이었죠. 스킬도 없는 지금의 준우에게는 골치 아픈 상황. 하지만 다행히 사후경직이었던 몬스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보스몬스터는 처음이냐면서 물러서라고 하는데 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준우. 들고 있는 단검을 빼앗아서 몬스터에게로 향하고 그 모습에 팀원들은 놀라서 벙쪄 있는데 자신들도 모르던 몬스터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준우. 초짜인 줄 알았던 준우의 모습에 놀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첫 청소일을 시작하는 준우네요. 한참 뒤 몬스터의 사체를 완벽하게 해체한 팀원들. 깨끗한 현장을 보고 뿌듯해하는 준우인데 보람을 느끼는 자신에게 충격을 먹습니다. 준우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팀원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리미트까지 5분이 남은 시간 던전을 나서는데 몬스터에 피가 묻은 준우의 장화가 바닥에 붙어버리고 자신은 괜찮다면서 전부 물러나 있으라는 준우. 고열에 약한 몬스터에 피해 바람마법을 사용하려는 것인데 스킬이 전부 잠겨있다는 걸 깜빡한 것이죠. 준우를 구해내기 위해 몸에 줄을 묶는 팀원들. 그리고는 다같이 준우를 당기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몬스터의 피가 묻은 장화는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 근태는 안되겠다면서 방호복을 벗으라 하고 합심해 자신을 구하려는 모습이 어색한 준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근태는 자신이 남겠다고 하고 상혁이 그런 근태에게 자신이 남겠다고 하지만 근태는 다른 팀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죠. 그렇게 팀원들은 전부 나가고 10초만 남은 상황. 방호복과 장화를 벗은 준우와 근태가 뛰기 시작하고 간발의 차이로 다튀는 던전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첫 던전부터 고생했다고 하는 근태인데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린 준우. 오늘 할당량은 5개나 남았다고 하네요. 수많은 헌터들에 비해 청소팀은 고작 5개 팀 25명이 전부. 운이 나쁘면 하루에 5개 이상을 청소하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운이 나쁜 날 일과가 끝나고 회식을 한다는데 팀원들은 이제 준우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굳이 팀원들과 정을 쌓지 않으려고 하네요. 팀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는 준우. 근태와 만나보니 자신을 죽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미 회귀한 몸 누군지 알아서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데 무언가가 생각나 시스템 창을 열어보는 준우. 잠긴 스킬에는 해금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해금 조건이었습니다. 화를 내다 말고 자신의 돼지우리 같은 방을 쳐다보는데 결벽증이 도져 자신의 방부터 치워대는 준우네요. 그렇게 일주일간 청소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처음으로 스킬 하나를 해금했는데요. 효율이 좋은 이동 스킬이지만 공격 스킬 없이는 의미가 없었고 전투 중에만 활성화되는 탓에 청소일에는 쓰지도 못했죠. 이러다 정말 평생 청소일만 해야 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도 청소 근무지에 도착한 준우. 아직 토벌이 진행 중이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곳은 기껏해야 중간 난이도의 블루 등급 던전. 30분이나 늦는 헌터들에게 버럭하는 준우입니다. 조금 뒤 헌터들이 힘들게 던전에서 걸어나오고 그중 한 명을 보고는 놀라는 준우. 헌터들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것인데요. 바로 자신의 팀의 일원이었던 김민주를 발견한 것이죠. 한때 자신의 팀이었던 헌터와 접촉해볼까 했지만 민주는 예외였는데 민주가 이유도 없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꼈던 준우입니다. 아무튼 이제 청소팀이 들어가야 할 시간. 빨리 일이나 하자면서 준우가 앞장서는데요. 이번에 들어간 곳은 블루 등급의 건물형 던전. 근태는 준우와 함께 보스방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것은 인간형 몬스터인 베가. 그걸 보고는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준우인데 자신의 기억에 베가는 민주에게는 그닥 위험한 몬스터가 아니었죠.
그리고 배가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놀라는데 상처를 보고는 민주에 대해 무언가가 기억난 준우입니다. 한편 오늘도 운 나쁜 날로 새벽부터 출근한 준우. 이번에도 헌터들은 토벌의 늦은 모습인데 그때 던전에서 걸어나오는 헌터들의 모습. 이번에도 준우는 민주와 마주치게 된 것인데요. 그럼 민주를 보고는 배가의 상처가 다시 생각나는 준우. 민주에게 말해줘야 하나라고 고민해보는 준우입니다. 전생에서 민주의 입원실을 찾아간 준우. 민주는 근육이 다쳐 수술을 한 모양인데 그럼 민주에게 은퇴하라면서 은퇴 승인서를 던지는 준우. 협회 의견도 만장일치라고 말을 하는데 민주는 자신은 이미 여러 번 말했다면서 화를 냅니다. 아프다고 할 때마다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준우였죠. 물론 준우에게는 그냥 뱉은 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에 걸린 준우가 걸어가는 민주를 부르고 한쪽 어깨에 과부하가 오지 않게 악력을 기르라고 하는데 웬 청소부의 조언에 뚱한 표정을 짓는 민주. 지원팀 가서 검사나 받아보라면서 던전으로 들어가는 준우입니다. 한편 민주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데 준우의 말대로 한쪽 어깨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사의 처방마저 준우의 말과 똑같아 놀라는 민주이죠. 오늘도 청소팀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한 채 일만에 죽으려 하는 준우. 그 앞에 민주가 찾아와 있는데요. 민주는 준우를 보고는 냅다 목에 검을 갖다 대는데 자신의 어깨에 대해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준우는 그냥 아는 척 좀 해본 거라고 둘러대지만 자신의 검술은 극비 기술이라면서 의심하는 민주. 결국 몬스터 사체에서 칼자국을 봤다고 말을 합니다. 연계한 기술들의 깊이가 얕아 맨손에 힘이 부족한 걸 알았다고 하는데 준우는 헌터 시절 최강이었기에 이런 추론이 가능했죠. 그 말을 듣고는 준우를 프리랜서 헌터라고 착각하는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릴 정도의 은둔 고수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준우는 자신은 그냥 청소부라고 말하네요. 자신에게서 콩고물이나 받아먹을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준우인데 민주는 준우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맙다고 말하며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며칠 뒤 이능차원관리협회. 민주는 상관에게 휴가를 건의하고 있는데 따져묻는 상관에게 청소부에게 검술을 배운다고 하고 골치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감싸쥐는 상관. 민주가 말한 청소부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일까요? 며칠 뒤 준우의 청소팀은 근무를 시작하고 어딘가 모르게 신나 보이는 준우인데 얼마 전 연유도 모른 채 해금된 스킬 덕분이었죠. 한편 근태는 당황해하면서 준우를 부르는데 옆에서 열심히 청소 중인 민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준우도 좋아서 민주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니었는데 며칠 전 냅다 무릎을 꿇고는 검을 알려달라는 민주. 귀찮아질 게 뻔했던 준우는 민주를 떼놓기로 하는데 청소를 도와준다면 생각해본다고 말을 하죠. 민주는 청소만 도와주면 되냐면서 눈이 빛납니다. 민주를 과소평가한 걸 후회하는 준우입니다. 한편 소연은 민주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난데없이 둘이 가겠다고 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는 팀원들. 준우를 좋아하는 소연은 민주가 신경 쓰였던 것이죠. 어색한 분위기에 소연은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민주는 그저 자신은 아버지를 따라 헌터가 된 것이라며 아버지는 어깨 부상으로 해고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협회와 헌터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된 민주. 그리고 민주는 소연이 준우를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소연은 열심히 일하는 준우에게 반했던 것이죠. 민주는 걱정 말라면서 자신은 준우에게 호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청소팀은 이제 보스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있는 건 보스 몬스터 맥시멈 슬라임. 치명적인 독과 뿜어내는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면 중독에 걸리는 몬스터죠. 열심히 해체를 하고 있는 청소팀원들. 그때 갑자기 소연이 털썩하고 쓰러지는데요. 골든타임 5분 안에 지원팀이 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를 조용히 부르는 준우. 검을 꺼내서 자신을 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준우를 믿고 자신의 검을 소환하는 민주. 냅다 스킬까지 사용해 준우를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전투태세로 들어가게 된 준우. 준우는 소연을 데리고 먼저 지원팀에게로 가겠다는데 여기서 지원팀까지는 택시를 타도 30분은 걸리는 거리. 하지만 전투태세에서 스킬을 사용하는 준우. 빠르게 소연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었죠.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도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는 모습. 방호복이 낡아 빠질 때까지 바꿔주지 않는 협회 욕을 하는데 준우는 바람 쐬러 간다면서 밖으로 나가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고 씩 웃는데요. 이유는 바로 던전 청소팀 예산 확대가 해금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고를 걸고 넘어져 예산을 얻어낼 생각입니다. 한편 나간 준우가 걱정되는 소연인데
근태는 동료를 위하는 마음에 화가 났을 거라고 웃습니다. 그나저나 상혁은 준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소연에게 스킬을 썼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근태 역시 청소부로 있기엔 아까운 녀석이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작전팀으로 부서 이동이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민주는 문제는 준우가 청소팀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고 준우의 본 실력은 자신도 가늠이 안 된다면서 자신이 원해서 청소팀에 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우도 상상 못할 동료애가 넘쳐서 남는 거라는데 팀원들은 그 말을 믿고 감동해버리네요. 상혁은 동료애가 넘쳐 설마 이 일을 따지러 간 것 아니냐는데 상혁의 생각대로 따지러 간 준우입니다. 준우의 앞에 있는 사람은 협회 서울본부장인 서민철, 서울본부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었죠. 하지만 보스를 잡아야 한다면서 그에게 온 준우. 서민철은 준우에게 당돌하다고 말하는데 준우는 청소팀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 말을 하고 서민철은 준우에게 본부도 돈이 없다는 막말을 하는데 번쩍거리는 진열장을 보면 없을 리가 없어 보이죠. 심지어는 올해 본부의 예산 현황을 얘기하는 준우. 어차피 올해 다 못 쓸 거 청소팀에 조금 달라는데 결국 준우에게 넘어간 주도권, 예산을 올리기로 하고는 준우가 방을 나가는데요. 서민철은 민주와 아는 사이냐고 묻는데 아는 사이라고 하자 씩 웃으면서 알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우는 할 말을 하고 협회장실을 나가고 서민철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아무래도 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민주의 상관이었죠. 다음날 출근을 한 준우. 근태는 협회에서 온 공문을 보고 놀라는데 그것은 바로 징계처분 통지서였죠. 소연이 겸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걸 보고 서민철에게 분노하는 준우. 소연은 산재는 기대도 안 했다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팀원들은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면서 감동이라고 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준우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던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준우는 상부에서 굳이 자신들을 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민주. 자신의 상관이 청소팀을 안 이롭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에게 팀장의 이름을 물어보자 자신이 아는 인물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근태를 부르는 준우 연차를 쓰겠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역. 갑자기 이상한 기둥이 솟아나는데요. 던전이 발생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쁘고 그곳으로 향하는 한 사람은 바로 준우였습니다. 그렇게 던전을 토벌하는 준우인데요. 하이퍼 부스트 스킬을 사용해 몬스터를 사냥합니다. 협회의 허가 없이 몰래 토벌하는 행위인 던전 인터셉트를 하는 것이었죠. 사망률이 높은 행동이었지만 준우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보스 몬스터인 골렘과 조우하는데 여유롭게 스킬을 사용해 보스를 공략하는 준우. 스킬은 원카운터를 사용, 보스를 잡아내는데요. 하루 동안 총 4개의 던전을 클리어한 준우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놈에게 던전을 뺏긴 협회는 비상이 걸리고 이틀간의 연차가 끝난 준우는 무엇을 보고 놀라는데 청소팀의 일터에 민주의 상관인 이수용이 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인터셉트의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는데 리미트가 1시간 남은 시점 같이 던전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우와 청소팀을 감시하는데 갑자기 민주를 부르는 이수용. 최근 이틀 동안 인터셉트가 일어난 거 아냐며 말을 걸고 당연히 준우를 겨냥한 멘트였는데요. 인터셉트의 범인을 잡으면 부서 이동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팀원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아는 준우. 하지만 근태는 오히려 어제 다친 데는 괜찮냐면서 팀원들 전부 준우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당황해하는 이수용입니다. 한편 돌아온 이수용은 본부장에게 전화를 하고 준우가 인터셉트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을 하는데 잘못 건드린 것 같다며 그냥 예산을 주자고 하는 본부장. 준우의 정체를 알 것 같다고 하는데요. 한편 준우는 UC 세계은행으로 향하고 A팀 기기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양인데 이수용은 인터셉트 범인이 틀림없는 준우를 봐주기 싫지만 인터셉트가 가능한 실력에 청소팀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본부장. 자신에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거기에 뒷배는 협회의 거물 라인인 것 같다는데 아무래도 협회장 라인인 것 같다는 추론을 합니다. 그렇게 준우는 이상한 의심을 받으며 다시 일하러 가는데 청소팀 앞으로 도착한 이상한 박스들. 그것들은 바로 청소팀의 새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팀에 새로운 공문이 왔는데요. 2억의 예산과 함께 도착한 공문에는 소연의 징계를 철회한다는 말이 써져 있었죠. 거기에 1억의 산재 배상금까지 받아 기뻐하는 소연. 준우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스킬 해금을 하게 된 준우. 민주는 인터셉트가 준우가 벌인 일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지원금과 배상금 역시 준우의 작품이란 것도 예상했네요.
뛰어난 능력에 앞으로 협회의 눈에 띄게 될 것이라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청소팀에는 남기 힘들 것이라고 하며 그래도 청소팀에 남고 싶냐는 말을 하는데, 준우의 마음과는 다르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놀리는 듯한 말에 준우는 짜증을 내네요. 며칠 뒤, 이번에는 새로운 사건이 청소팀에 닥쳤는데, 던전 안에 누군가가 청소팀에 욕을 써놓은 것. 벽에는 몬스터 피로 쓴 글씨가 가득했고 몬스터 시체는 고의적으로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죠. 정황상 작전팀 헌터들의 짓이 뻔해 보였는데 스킬 해금을 위해 그들과 대립하는 것을 피난 준우.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그 짓은 끝나지 않았는데 근태가 얘기해봐도 증거가 있냐며 잡아 떼버렸죠. 준우는 자신이 가보겠다면서 눈이 돌아 있습니다. 그렇게 단걸음에 협회 서울본부로 달려간 준우. 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를 대강 짐작해보는데, 사흘 전 던전에서 나오자마자 청소팀에게 시비를 거는 헌터들. 면전에다 대고 더럽다면서 욕지거리를 하는데, 심지어는 쪽팔리다면서 차라리 알바가 낫겠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던 민주가 나서고 자신들의 선배인 민주에게는 꼼짝 못하는 헌터들. 민주는 헌터들에게 한 소리 하게 되죠. 그리고는 소영과 상혁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 앙심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청소팀에서 마지막이라면서 인사를 오고 그동안 친해졌던 소연은 훌쩍이면서 말을 겁니다. 모두가 아쉬워했지만 준우만은 예외였는데요. 청소팀을 떠나라고 한 것은 바로 준우였습니다. 민주에게 토벌 스케줄을 짜주었고 민주를 키워주기로 한 것이죠. 민주를 최고의 헌터로 키워 협회와의 협상도구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가 떠난 지 하루 만에 이런 짓을 벌인 헌터들이었죠. 한편 준우가 쳐들어간 서울협회. 낙서를 한 헌터들은 자기들끼리 히히덕대고 있는데 그곳으로 찾아가 냅다 헌터들을 패버리는 준우. 갑자기 나타난 준우에 놀라는 헌터인데 자신을 공격하려는 준우에게 스킬을 사용하고 네크로맨서 스킬로 준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네크로맨서랑 둘이 같이 맞아버립니다. 준우는 자신들에게 시비를 건 이들에게 재밌냐고 하며 일반인 상대로 스킬을 쓰냐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한 짓을 인터넷에 뿌린다고 말합니다. 헌터는 협회는 자기네 편이라고 하는데 2급 나부랭이 헌터를 편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일 키우기 싫다면 청소팀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들의 앞에 등장한 이수용. 준우는 이수용에게 걸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공손한 태도의 이수용. 준우는 헌터들과의 일을 이수용에게 말해버리고 헌터는 오히려 거짓말을 치려고 하는데 이미 준우를 거물급 뒷배가 있다고 믿는 이수용. 오히려 자신이 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준우는 저 두 놈들 앞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네요. 그렇게 일은 잘 끝났지만 이상한 것은 이수용의 태도. 그래도 사과까지 하고 잘 마무리했으니 됐다라는 준우인데 소연은 그 두 명이 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라는 준우인데요.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하고 놀라는 청소팀들. 헌터들이 던전 앞에서 청소팀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헌터들의 기행은 매 토벌마다 계속됐는데 토벌이 끝나고 몬스터 시체를 모아놓기까지 합니다. 준우 덕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는 청소 팀원들. 상혁은 준우에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윗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물 라인이냐고 묻는 상혁. 그 말을 듣고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제끼는 준우입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청소나 하자고 하네요. 한편 최근의 일들로 잠을 못 잔 이수용. 작전 2팀 팀장 임동빈은 수용을 놀려대고 이래서 낙하산은 안 된다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협회장 라인이어도 치명적인 실수를 커버칠 수는 없다면서 청소팀에 무슨 일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세계 최초 SSS 랭크 천재 헌터 김준우. 회귀하고 자신이 깔보던 청소팀이 되었다? 회귀한 천재 헌터의 슬기로운 청소 생활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